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뭐 해외 축구가 끝났잖아요. 유럽 축구들이 끝났다. 뭐 내일은 J리그, 그다음에 K리그 컵 경기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내일 뭐 이렇게 하도록 하고, 뭐 이제 영상이 축구가 없기 때문에 원래 축구 위주로 올렸는데 이제 영상은 뭐 야구가 이제 중심이 되니까 야구를 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시간상 뭐 오래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생방송에 오셔야지 좀 더 빠르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야구 중점으로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물부도 어제 올려드렸는데 뭐 방송은 하지 않았지만은 두 개 틀렸는데 하필 그게 폴랑님 중요한 별풍선 부분이죠. 16개 감사합니다. 진즈님 나머지 방송국에 후원할게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나중에 그 방송국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물부 아침에 NBA랑 어제 뭐 양키스 마인 갔는데 양키스 마인은 무슨 그냥 뭐 두드러 맞았네요. 두드러 맞았다. 게리콜이 쳐맞았고, 휴스턴도 결국에는 뭐 뒤져버렸고, 나머지 시애틀 뭐 보스턴 필라 세인트 뭐 다저스도 마인 들어왔고, C컵도 오바에 C컵 승도 다 잘 들어왔는데 하필 저 두 개가 발목을 잡는데, 뭐 부주력은 하나 들어오긴 했는데 아쉽다. 아쉬운 부분. 뭐 많이 요새 봐도 MLB랑 NBA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에도 올려드리고 했을 때 뭐 모든 경기를 다 안 올려놓잖아요. 그냥 갈만한 거 괜찮아 보이는 것만 이제 뭐 언어보 중에서도 뭐 C컵 오버만 아니면 승패 라인 언어보 비교했을 때 승패가 더 좋다 승패만 올려드리고 하는데, 또 요것도 잘 참고해서 가져가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제일 높은 단계 그린다비크님 구독 8개월 하시면은 감사합니다. 야구까지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월 이제 6만 원짜리 축구가 뭐 끝났다고 야구 올려달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왜냐면 축구는 그냥 싸게 하려고 한 달에 6만 원 해놓지. 6만 원이면 사실상 아프리카에서는 일주일 값이 일주일가. 그러면은 뭐 아프리카 사람들은 호구도 아니고 거기다 다 올려줄 수가 없죠. 그리고 축구가 끝나지도 않았다. J리그 K리그도 중간에 하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평소에 제가 많이 싸게 해서 올려 넣었을 뿐이지 그거를 또 야구로 바꿔주세요 하는 사람은 그냥 해지하시고 축구 유럽 축구 시즌 때 돌아오시면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할게요. 일단 오늘 야구는 일단은 오늘 교류전이 있죠. 교류전 1야 뭐 국야는 교류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이제 퍼시픽,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 리그랑 이제 맞붙게 되죠. 보통 이제 뭐 교류전에서는 강했던 친구가 소뱅이죠. 소뱅이 제일 강했죠. 제일 강했던 부분. 작년에는 오릭스가 우승했나? 아무튼 교류전은 뭐 소뱅인데 지금의 소뱅은 뭐 사실상 옛날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 아무튼 이제 시작할게요. 요미 대 이제 오릭스. 요미는 이제 벤츠 나오죠. 메르세데스. 오릭스는 야마오카가 나옵니다. 일단은 교류전 때문에 이제 오리스가 요미 홈에 온다. 그러면 이제 투수가 타석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야마오카가 오늘 들어올 거는 야마오카가 뭐 바닥을 존나 휘둘면서 칠 거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 벤츠도 원래 기존에 자기 리그에서도 했을 때도 뭐 안타 쳤습니까? 그냥 한번 쉬어가는 타선. 주자가 나가 있으면은 그냥 에이씨 뭐 한번 치면 뽀록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느낌이죠. 일단은 벤츠 메르세데스 뭐 최근에 피칭 저치 나쁘지 않죠. 뭐 히로전 요코전 컬스 찍고 무실점 피칭에 뭐 많이 줘도 2실점 뭐 믿을만 해요. 그리고 오리스의 야마모카 뭐 이번 시즌 들어와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친구죠. 물론 뭐 작년 뭐 재작년 뭐 부상이적인 이슈도 있고 야마모토 상한테 밀렸던 부분, 근데 계속적으로 말하지만은 야마오카 상이 야마모토 상보다도 그 일본 내에서는 더 위였습니다. 그 평가적인 부분 위였는데 야마모토 상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고 잘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지금의 야마오카 계속 말하지만은 잘 던져요. 니오넴전에 그거 이닝 못 채우고 내려간 거는 헤드샷 때려가지고 내려갔죠. 근데 그거 했다고 오늘도 이제 몸쪽에 못 붙인다, 이건 아닐 것 같다 봅니다. 뭐 그런 좀 그 정도의 뭐 트라우마 정도는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지금 야마오카는 솔직히 지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뭐 지타가 빠져서 오릭스의 타격감이 뭐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미가 물론 지금 뭐 요시카와 이런 애들,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사카모토 상도 돌아오고 오카모토 뭐 이런 애들 뭐 치고 있긴 한데, 뭐 지난 한신전에서도 결국엔 투수 뭐 잘 던지는 투수 상대로 뭐 질제 싸던 부분, 오늘 충분히 야마오카 상대로 질제 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오릭스도 물론 바다적인 부분, 근본적인 바다는 믿을 수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라쿠텐전 뭐 기가 막히게 점수도 많이 뽑아냈던 부분이기도 하고, 메르세데스 정도는 한 뭐 2, 3점은 낼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그 정도 내줘도 야마오카상이 충분히 잘 버티지 않을까. 물론 이 교류전 첫날이기 때문에 뭐 변수들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원래 이제 자기 리그에 뛰던 뭐 타자들도 아니기도 하고, 뭐 맞대결 자체도 뭐 그렇게 잘 없기도 하고, 하지만은 지금의 폼을 봤을 때 야마오카는 믿을 수밖에 없다. 용기는 오릭스 뭐 역배승도 뭐 보실 분 보시고, 뭐 프랜승도 보도록 할게요. 뭐 1점 더 바꾸면 더 좋으니까 프랜승 보고, 역배니까 더욱더 메리트가 있다.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 6.5긴 한데 요용기는 저득점 봐야죠. 저득점. 솔직히 야마오카는 저는 이번 시즌 계속 믿고 있습니다. 뭐 털린 적도 잘 없고, 지난 경기 뭐 내려가기만 했지. 그 다음에 뭐 벤츠도 요새 잘 던지고 있는 부분 6.5.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이제 리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릭스도 야마오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한번 공짜 아웃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은 저득점 사이드도 좋아 보입니다. 저득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쿠르트 대 니오넴, 스니드 대 카토. 일단 야쿠르트 스니드, 요 인간은 좀 기복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뭐 잘 던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조금 뭐 이닝을 못 채우고 실점, 뭐 3실점 이전씩 깔고 가는 부분. 최근에도 약간 뭐 퐁당퐁당까진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가장 뭐 맞대결, 최근 맞대결에서 한신전에서는 뭐 걸스프 찍으면서 나쁘진 않았고, 뭐 공 자체의 보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오넴의 카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솔직히 뭐 작년 재작년 통틀어서도 제일 잘 던지고 있다고 봐요. 최근에 뭐 경기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고, 근데 최근에 실점적인 부분은 뭐랄까 좋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뭐 4실점 5실점 대량 실점을 하는 건 아니긴 한데 2에서 3실점, 특히나 니오넴이라는 이 팀한테는 좀 크나큰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또 자기들이 잘 쳤던 득점을 잘 낼 수 있었던 홈도 아니고 원정의 교류전이라는 거,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은 약간 니오네메 쪽을 좀 보기가 그렇다라는 생각. 야쿠르트가 물론 지난 경기 뭐 요코전에서도 두드러 맞고 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간간히 또 빠따력도 좀 살아났고, 뭐 투수 쪽에서도 스니드가 카토한테 밀릴 부분은 없다. 작년에 이제 카토가 교류전에 나왔었죠. 그때랑 물론 지금 피칭이라는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낫긴 하지만은 교류전에 대한 그렇게 좋은 추억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요연기는 야쿠의 승을 불개미 볼게요. 127님 구독 그 다음에 3개월 기준점 감사합니다. 대비 요연기는 그래도 저득점 사이드 보겠습니다. 저득점. 약간 교류전, 교류전의 처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던지면은 오버보다는 저득점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코 대 소뱅, 이마나가 대 이와시타란다. 이와시타는 뭐냐, 씨. 이시카와. 그 밑에 있는 그 뭐야, 그 걔랑 헷갈리노. 그 지바로 때 오는 선발 누구야? 이시카와랑 이제 뭐야? 이시카와랑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냐? 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얘 이름? 잠깐, 똑같나 이름이? 갑자기 내정지가 와버렸네. 이시카와 예전도 막 이시카와 맞잖아. 아씨 깜짝 놀래라. 이시카와 맞죠? 요인간 부르네 투수 맨날 말했는데 갑자기 선발이 생각이 안 났네. 요코 이마나가 나오는데, 이마나가 뭐 솔직히 깔 수는 없는 친구죠. 뭐 얘도 부상 때문에 작년에 경기 별로 못 뛰었던 부분 있고, 이번 시즌에도 두 경기밖에 하지 않았지만은 뭐 주니치전 완봉승하면서 역시 이마나가는 이마나가다. 근데 이제 반대로 요코의 그 아즈마도 잘 던졌는데 뭐 수술 받고 상태가 매우 안 좋죠. 확실히 다르다. 이마나가는 역시 이마나가라는 걸 보여줬다. 반대로 소뱅이 이시카와, 요 인간은 이제 불운의 투수죠. 올 시즌도 약간 비슷하게 갔죠. 왜?
자기는 뭐 컬스풀 실점도 1에서 2실점 깔고 가지만은 결국에는 빠따 지원이 안 돼서 승리를 잘 못 챙겨갔다는 그런 부분도 M5634님 있고, 별풍선 그리고 100개 최근에는 감사합니다. 이제 니오넴전 그때 좀 경기가 조금 역겹긴 했어요. 왜 이시카와가 또 많이 쉬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도 잘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니오넴한테 두들 맞았죠. 12일 쉬고 나왔는데 오늘은 또 9일 만에 어느 정도 선발의 이제 루틴에서 휴식을 좀 더 보장을 했는데도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솔직히 기대가 좀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소뱅 빠따가 미친 듯이 날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교류전에서는 항상 강했던 소뱅이긴 하지만은 지금의 빠따로는 솔직히 뭐 요코보다 더 좋다고 볼 수도 없고, 선발에서도 이마나가가 뭐 꿀릴 부분은 없다고 보고, 이 경기는 이마나가 지금은 이마나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배에다가 프렌을 또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요코의 프렌승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 이 경기는 이시카와가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소뱅이 교류전에 강했기 때문에 저득점 사이드보다는 오버 사이드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경기는 요코 프레 오버. 자,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 주니치 대 세이브, 오가사와라 대 사토. 자, 요 경기는 일단은 선발에서 둘 다 그렇게 신뢰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뭐 오가사와라가 좀 더 낫다고 해야 되나? 라는 부분, 그냥 주니치 이제 나고야 돔이니까 홈바를 좀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주니치 투수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 낫긴 하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확고하게 믿을 수가 없어. 왜 지금 주니치 빠다 저세상 갔는데 결국에는 중심 타선이 중심적으로 이제 중요한 선수인 오시마도 돌아왔고 카노시타도 돌아왔고 다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빠다는 저세상 가버리고, 물론 히로가 잘 친 것도 있긴 한데 점수도 잘 못 냈다는 부분. 반대로 세이버가 지금 완벽한 타선 아니긴 한데 오늘 이제 콜업이 되죠. 몇몇 선수들이 콜업이 되기 때문에 빠따에 대한 응집력도 좀 더 나아질 거고. 근데 이 사토란 친구를 믿기는 좀 그래요. 꾸준히 거의 2실점씩 이상씩 하긴 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비등하게만 좀 막아준다. 주니치의 물빠따 상대를 비등하게 막아준다. 충분히 세이브가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1점, 솔직히 1야의 1점은 정말 큽니다. 그냥 야구 자체에서 1점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프렌도 지워졌다. 세이브의 프렌승 보도록 할게요. 기존점 대비 둘 다 그렇게 저는 신뢰를 할 수 있는 투수는 아니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뭔데 5.5지? 물론 주니치 물빠따 하긴 하지만은 세이브도 최근에 득점이 안 터지긴 했지만은 오늘 콜업도 됐고, 5.5는 이 두 투수한테는 이름에 좀 맞지 않는다. 요 정도는 오버 보도록 할게요. 한신 대 라쿠텐, 니시 대 다나카. 자, 이 경기 두 투수 다 아까 그 위에 있던 경기보다는 확실히 이름에 대해서 딱 봤을 때 잘 던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시 최근에 피칭 크게 흔들리는 부분 없습니다. 무난한 콜스 피칭에 2에서 3실점 무실점도 하고, 반면에 다나카 존나 잘 나가다가 그것도 진짜 지가 잘 던졌던 극강의 이제 천적이었던 지바롯데 상대로 좀 져터졌긴 했어요. 과연 이거를 딛고 오늘 잘 던질 수 있을까? 근데 보통 이런 에이스급 피처들은 다음 경기에 잘 던지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죠. 근데 못 던지는 데도 있긴 한데 세 번째는 또 잘 던져요. 근데 오늘 세 번째가 아니긴 하지만 다나카 정도면은 충분히 잘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팀적인 이제 분위기 자체가 라쿠텐은 연패, 그것도 오릭스한테 또 들어맞고, 반대로 한시는 요미우리전 그 연장 갖고 아직도 생각나네. 연장 갖고 존나게 매차게 두드려 맞았다가 다음날 기가 막히게 바로 승리를 가져갔다. 물론 엄청난 빠따력으로 이긴 건 아니긴 한데 간간히 이기고 다음날 또 요미전 잡으면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던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약간 팀 분위기 적인 부분도 한신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잘 던졌던 니시, 물론 다나카도 호투할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다고 하지만은 흐름 자체도 좀 더 낫지 않나 생각도 들고, 거기다가 또 역배를 받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신 프렌 정도 찍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역배 가감하게 노리실 분은 역배 정도 노려보시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그래도 둘 다 저는 호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더사이드 볼게요. 언더사이드.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투수 다 저는 잘 던질 거라 생각해서 1점이 좀 소중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프렌승의 언더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히로 대 지바롯데, 도코다 대 이시카와.
도코다 같은 경우에 그 한신전 완봉했던 거, 그리고 이번 시즌 들어와서 도코다가 잘 던지긴 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보통 이제 완봉 다음에 털리는 선수들 대부분이죠. 물론 1야에서도 완봉, 완투 뭐 밥 먹듯이 하는 1등간도 있긴 하지만은 이게 좀 원래 근본이 없던 인간들, 에이스급 비철하기보다는 뭐 3선발, 4선발급 이 인간들이 갑자기 완봉을 한다. 믿을 수가 없죠. 요미전 처맞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일본 야구 뭐 일주일 만에 나오잖아요. 주기 루틴 보면은. 근데 도코다가 오늘 6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6일 만에 나온다는 것 자체도 좀 더 믿을 수 없어. 원래 처맞고 나오면은 좀 더 많이 쉬고 나와야지 애들이 멘탈이 잡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도코다를 좀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 반대로 지바롯데 이시카와 무난하게 잘 던지고 있죠. 뭐 저번에 이제 실점을 내줬던 거는 뭐 비자책이니까 그런 부분. 최근에도 뭐 소뱅전 그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시카가 도코다보다는 믿음이 더 가는 것도 사실이죠. 확실히 낫고. 근데 문제는 그거죠. 히로시마가 이제 빠다가 뭐 매차게 돌아갔잖아요. 매차게 뭐 10득점 이상씩 두 번 하고, 기가 막히게 주니치전 마지막에는 1점 냈죠. 1점. 원래 이렇게 세 번 연속으로 갈 수는 없어. 근데 이긴 것 자체도 뭐 흐름도 좋긴 하긴 하겠지만은, 지바도 지금 맞다적인 부분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투수에서 어느 정도 비비는 사이드만 가준다고 해도 뭐 지바가 전혀 밀릴 부분 없고, 사실상 도코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난 경기 처맞고 6일 만에 등판이라는 것 자체도 좀 더 신뢰가 떨어지고, 거기다가 이것도 마찬가지. 지바롯데가 역배 또 프렌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둘 다 어느 정도 맞고 간다고 해도 그래도 1점 더 받고 간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메리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바도 한 방을 떨어줄 수 있는 이제 런 타자들도 질비하고, 뭐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은 요 경기는 지바 롯데 프랜승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기준점 대비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보는 이유는 일단은 이 도코다란 친구가 런을 요새 잘 맞아요. 잘 맞습니다. 뭐 최근 3경기 뭐 요미우리전 1시, 뭐 요미우리전이긴 한데 요미우리한테 2방씩 꼬박꼬박 쳐맞았고, 그 뒤에 야쿠르트전에서도 쳐맞았고, 피홈런의 거의 달인이죠. 반대로 이제 이시카와는 피홈런적인 부분도 없죠.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은 저는 오늘 한 방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바롯데 프렌의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야 LG 대 키움 할게요. 새로 들어오신 분 우측 하단에 추천 좀 눌러주세요. 142분 보고 계시는데 추천 40개네. 100개까지만 좀 눌러주세요. 100개. 100개 100개까지만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145분 보고 계시는데 우측 하단에 공짜다, 공짜. 빨리 좀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G 대 키움, 김윤식 대 정찬원. 자, 이 경기 일단 김윤식 같은 경우 지난 경기 KT전 뭐 나와가지고 3.2이닝 던지고 무난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정상적으로 나와갖고 긴 이닝을 좀 소화해줘야 된다. 물론 오늘 경기 자체가 이제 일주일의 시작이죠. 화요일날 김윤식이 못 던지고 있다 해가지고 막 필승조 라인들 붙여주고 이러기에는 앞으로 게임할 날이 많잖아요. 뭐 수, 목, 금, 토, 일 많은데 여기서 굳이 막 다 붙일 생각은 잘 없을 거예요. 진짜 좀 잘 던진다, 뭐 아슬아슬하게 간다, 그러면은 붙일 가능성이 있지. 이 경기는 김윤식이 못 던진다 그러면 바로 이제 포기할 가능성도 높죠. 반대로 이제 정찬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했죠. NC전 할 때 정찬원이 그 약간 조짐이 있었어요. 두산전 한 4회인가 5회까지 잘 막다가 한 번 이제 존나게 흔들렸죠. 그러다가 이제 실점하고 내려갔지. 물론 그 경기 박신지였나? 그때 점수를 못 내줘갖고 뭐 흔들렸던 부분도 있긴 한데, 그 다음 경기 정찬원이 이게 꾸준하게 뭐 6일 주기로 나온다. 잘 던진 적이 연달아서만 3-4번 이상은 크게 잘 없다. 얘네도 막 좀 많이 쉬고 나왔을 때 뭐 데이터적인 수치가 좋지. 오늘도 또 근데 정상적이게 6일 만에 등판이라는 거,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저번에 NC전에 맞은 것처럼 오늘도 충분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뭐 친정사랑인지 LG만 만나면은 희한하게도 정찬원이 참아졌어요. 오늘 갑자기 뭐 이제는 봐줄 수 없다 하면서 잘 던질 가능성은 그닥 별로 없다고 봐요. 그리고 LG 뭐
LG 자체가 뭐 빠따가 정찬원공을 못 칠만한 그런 빠따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습전에서 뭐 졸전 끝에 막 4점 뭐 내고 3점 내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칠만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반대로 키움도 역시나 김윤식 상대로 칠만합니다. 그리고 빠따적인 부분도 하나전에서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뒤에 불펜 싸움 간다. 결국에는 LG 불펜이 키움보다 낫긴 해요. 근데 요새 보면 LG가 그 필승조라고 부르는 고우석과 뭐 정우영 막 둘 다 흔들어 제끼고 있는데, 특히나 고우석이 정말 많이 흔들어 제끼죠. 뭐 약간 불안 부분도 있고, 요 경기는 뭐 선발에서 좀 안 맞다고 해도 뒤에 가면은 불펜에서 좀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근데 결국에는 승리하는 쪽은 LG지 않을까. LG. 예, 요 경기는 그래도 불펜이 LG가 좀 더 낫잖아요. LG 승 보고 그다음에 요 경기는 다득점, 쌍가포차연님 에드벌룬 한 개 다득점 사이드를 감사합니다. 보시는 것도 좋죠.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쌍가포차님 또 그 뭐야 에드벌룬 감사드리고, 자 롯데 대 이제 쓱인데, 쓱이 이제 선발 오원석, 롯데는 반스가 나옵니다. 그냥 이름 봤을 때 팬가입이요? 팬가입 아닌데 그냥 쏘신 건데, 쌍가포차님 원래 그 팬가입 돼 있어요. 팬가입하면 몇 번째 팬클럽에 뜬다. 그런 의미로서 미장센님이 팬클럽 가입하면 되겠네. 팬클럽이 아니네. 에드벌론 빨리 팬클럽 하세요. 원석 팬가입하면 주면 안 돼요. 뭘 줘요? 표를 달라고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안 된다. 일단 오원석이 최근에 참았다가 두산전에서 다시 컬스 찍고 괜찮은 모습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솔직히 오원석을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요. 롯데전도 작년 생각하면은 별로 좋지도 않았고, 반대로 롯데의 반스 뭐 믿을만 하죠. 물론 기아전 개참았긴 한데, 유독 그 기록 데이터 보니까 정부전님 에드벌룬 기아전한테는 한 개 좀 맞은 감사합니다. 감이 있어요. 기아한테만 유독 희한하네. 아무튼 뭐 습전은 첫 경기 나와서 컬스풀 찍었죠. 물론 오늘 두 번째라 가지고 뭐 좀 더 쓱 타자들이 집중해서 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반스 공 자체가 뭐 떨어졌다 뭔가 떨어졌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안 들어요. 잘 던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에드벌룬 8개 힘들게 모으는데 부탁드린다. 한 개 팬클럽 하시고 나머지 7개는 저기 역캠방 가가지고 한 개씩 가입하세요. 힘들게 모으면 더 힘들게 모아서 한 100개까지 모으세요. 그러면 되지. 반스. 근데 생각해보면은 에드벌룬을 그렇게 힘들게 모으시는데 한 개에 100원이잖아. 근데 베팅은 어떻게 해요? 베팅은 100원짜리 모으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는데, 베팅은 뭐 어떻게 베팅하노? 한 뭐 100원씩 하려고 해도 힘들겠는데. 사르르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게 그거다. 만 원의 행복? 거기에 만 원 투자할 때 있고 나한테는 그게 없다. 좀 그렇네요. 만 원의 행복. 그거 하나 보네. 만 원 찔러놓고 다 폴. 아무튼 열심히 모으셨으니까 모은 걸로 이제 뭐 역캠방 가서 팬클럽도 좀 하고 하세요. 아무튼 반스는 잘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원석이 근데 문제인데, 근데 오늘 이제 롯데의 타선 자체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뭐 전트란 뭐 빠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동희도 뭐 부상으로 빠져 있지, 정훈도 뭐 빠져 있지. 오늘 갑자기 누군가 튀어 나온다? 뭐 튀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 세 명이 없는 이 횡한 라인업 어떻게 믿냐? 이거 칠 수는 있겠나 이거 제대로? 뒤에 가면 거의 뭐 하이 타선을 쉬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원석이 좀 호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빠따의 근본적인 부분은 그래도 쓰기 낮잖아요. 쓰기 나은 부분도 있고, 뭐 불펜은 롯데가 김원중은 좀 맛이 가긴 했지만은 나쁘지 않다 해도, 결국에는 저는 오원석이 좀 비비는 사이드로 간다 하면은 롯데 승의 이제 배당 메리트보다는 쓱 프랜승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점 대비 이 경기는 저득점 사이드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반스 호투할 가능성 충분하고, 오원석이 문제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 롯데의 그 전트란 한동희 정훈 뭐 부상으로 빠져있는 부분에 이걸 생각한다면은 오원석도 잘 던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거기다 기존점도 8.5면은 저득점 볼게요.
근데 이거 듣기만 해도 정보가 쏠쏠하다고요? 당연히 쏠쏠하겠죠. 물론 맨날 경기 보시는 분들, 뭐 맨날 찾으시는 분들 하시면은 뭐 다 누구나 아는 뭐 그런 정보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뭐 일 다니시고 뭐 바쁜데 그거 챙겨볼 시간 어디냐, 그런 걸 이제 대신해서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도움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도움 되는 것만 골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삼성 대 기아, 황동재 대 한승혁. 일단 황동재가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은 예공을 왜 못 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구속 자체가 그렇게 많이 뭐 높지는 않잖아요. 물론 140대 뿌린다. 솔직히 칠만해요. 근데 다른 구종들이 확실히 좋죠. 그리고 낙차도 크고 뭐 그런 거에 이제 뭐 사람들 이제 타자들의 이제 뭐 스윙 자체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뭐 그 위에서 좀 찍어 눌리는 그런 공 자체도 있긴 하고, 아무튼 뭐 황동재 좀 믿을만 하죠. 믿을만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기아전이죠. 근데 황동재가 기아전에는 유독 이닝을 좀 사활을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걸림돌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황동재가 실점을 계속적으로 3실점씩 거의 깔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이 좀 뭐랄까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반대로 기아의 한승혁 롯데전 털렸죠? 털렸어요. 저번에도 뭐 잠깐 말했지만은 얘 롯데전에서 또 맞았잖아요. 그때 뭐 취소됐지, 우치 때문인가? 그래갖고 그때도 초장부터 털렸는데 똑같이 쳐맞네. 약간 그 상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뭐 약간 올 시즌에 그런 상성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오늘은 롯데가 아니잖아, 삼성이잖아. 삼성전 뭐 컬스 찍었고 확실히 작년보다 구속도 올라왔고 나쁘지 않는 부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이제 투수에서는 그래도 한승혁이 황동재보다 믿을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본적인 이제 빠따 싸움을 간다면 기아가 확실히 삼성보다 타격감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또 역배잖아요. 기아가 역배면 기아 프랜승 정도 찍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점 대비 오버보다는 그래도 저득점이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황동재가 막 기아한테 매차게 개두드러 맞을 것 같진 않고 3, 4실, 5실 요 정도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뭐 저득점 볼게요. 그마리스 한승현 그래도 참 잘 던질 것 같고, NC 대 KT, 신민혁 대 엄상백. 자, 요 경기 일단 신민혁이 최근에 롯데 키움전 뭐 컬스 찍으면서 잘 던졌죠. 근데 이제 KT전은 이번 시즌 처음 맞았지. 작년에도 뭐 별로 좋진 않았고 그 불펜 피칭이었나 나왔을 때 별로 좋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있긴 한데 신민혁이 이런 투수들은 꼭 이제 한 번 맞을 때가 되긴 해요. 막 연속 막 3번, 4번, 5번 잘 던지는 적이 잘 없어요. 솔직히 세 번째에서 마지노선이긴 해요. 처맞을 가능성 마지노선이긴 한데, 일단 상대 엄상백이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엄상백을 믿지도 않았고, 근데 초반에 좀 뭐 5이닝 2실점 막 컬스 찍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가서 그런 거지. 엄상백 공은 솔직히 칠만해요. 깔만해요. 안 맞는 게 이상했을 뿐 이제 맞기 시작하잖아. 오늘 참았고 내려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둘 다 뭐 믿을 수 없지만은 그래도 신민혁이 최근에 페이스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낫고, 빠따적인 부분도 결국엔 NC의 타선이 KT에 지금 빠져있는 타선보단 낫잖아요. 나온 부분도 있고. 이 경기는 뭐 지난 이제 맞대결에서 엄상백이 NC전 컬스 찍긴 했는데 그때보다도 더 갖춰져 있는 이제 뭐 살아난 빠따적인 부분도 있고, 더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NC가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NC 프랜승 정도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둘 다 저는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버사이드까지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티셔츠 민혁이 이제 좀 해줘야 되긴 하죠. 초반에서 원래 스트레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원래 털리던 애들은 원래 또 털려야지. 그게 맞아. 한 2번 잘 던지고 아니면 한 3번 잘 던지고 한 번 참았고 원래 이렇게 가잖아요. 약간. 그리고 5번째 하나 대 이제 김민우. 하나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대 김민우가 아니라 하나 대 두산 김민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산은 곽빈이 나오죠. 김민우가 저번 경기에서 약간 제가 상상을 했었는데, 역시 뭐 빠따가 지금 저 세상 간 삼성이라서 그런가 귀신같이 세탁을 해버렸죠.
기아전 뭐 4이닝 10실점 하더닌가. 그다음 LG 다음 경기 3이닝 8실점. 이제는 처맞고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스파크맨이랑 같이 나왔나? 귀신같이 세탁을 해버렸죠. 삼성전 컬스 1실점. 오늘 또 자신감이 뿜뿜할 겁니다. 하지만 어... 뭐 길게 더 갈 수는 있긴 하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못 믿겠어요. 물론 김민우가 작년 생각하면 두산전 잘 던져갖고 이번 시즌에 개막전이었죠. 그 용병 없이 먼저 1선발로 두산전이었지. 그때 김민우 내보낸데 기가 막히게 5인 2실점 털려버렸죠. 그리고 두산의 곽빈 물론 이제 볼질러긴 한데 오늘 김재환 빠져요. 거포가 한 명 빠지는구만. 빠져도 뭐 빠지면 빠진 대로 생각해야죠. 곽빈 이제 볼질러긴 한데 요새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번 이제 슥전에 말을 했죠. 곽빈 이런 볼쟁이 애들 한 10 며칠 정도 쉬고 나왔었죠. 그때. 그때 이제 생각하면은 이런 애들은 많이 쉬고 나왔을 때 잘 던질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그래 왔으니까 귀신같이 다시 0점 잡고 잘해줬죠. 근데 여전히 뭐 볼질은 좀 하긴 하는데 또 작년보다는 덜하긴 해요. 그런 부분. 공적인 뭐 부분에서도 솔직히 김민호가 곽빈보다 낫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리고 요새 곽빈도 볼 개수도 많아졌고 전체적으로 뭐 곽빈이 김민호보다 신뢰감이 낫다. 그리고 작년에 하나전동에 평타치는 했어요. 뭐 5이닝 1실점 3실점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빠따적인 부분이 지금 두산이 조금 걸림돌이긴 하죠. 빠따가 좀 저세상을 가버린 부분이 있긴 한데 하나 더 생각해보면은 뭐 없어요. 키움전 그 의문의 그 심판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어부지리로 이겼을 뿐이지 뭐 근본적인 빠따는 그래 두산이 낫다고 봐요. 조용기는 둘 다 지금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흐름을 잡을 때 잡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을 때 그럴 팀은 두산이지 않을까. 여기는 두산 승을 볼게요.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 두 팀 다 뭐 빠따는 아주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뭐 투수력으로 오늘 조금 승리 가져가지 않을까. 근데 곽빈이 더 신뢰가 간다. 여기는 두산 승에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이제 야구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 됐다 여러분.